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1, 2 용문 탐방동 지역구 출신 서단 의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 개원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구정 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를 이끌고 계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과 더 나은 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자 구정질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9대 서구의회 개원하고 첫 번째 구정 질문인데요. 또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첫 번째 일문일답입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구청장님,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으로 함께하는 그런 구정 질문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 시립도서관 건립 공약 이행에 앞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1차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문화시설 용지 활용 용역에 관한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 도부금 100%로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하여 관저동 1987번지에 문화시설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좋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립하고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에 특별조정 교부금이 확보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었는데요. 구청장님 이번 선거에 있으셔서 이 부지에 대하여 공약을 내세우신 게 있으십니다. 관저동 제3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부지 대상지가 관저동 1897번지로 같은 곳인데요. 이 부지가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구청장님의 공약이 시립도서관으로 확정되어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번 추경에 담긴 목적과 구청장님의 공약 이행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충돌하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절충하여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5월 달에 특별조정 교부금이 5천만 원이 반영이 된 거는 저는 몰랐고, 저는 아시다시피 혼자 공약을 만들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그 공약, 그 조정금이 있는 건지 몰랐고, 제가 여러 자료를 쭉 보면서 확인해 보니 관저동에 가장 필요한 곳은 시립도서관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시립도서관을 제 대표 공약이라고 제시를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거치면서 확인한 거는 관저동 주민들은 시립도서관을 더 원하고 계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문화 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저 문예회관도 있고 관저에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문예회관으로서의 그 기능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당선 후에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많은 관저동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이것을 계획을 확정짓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구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시가 비용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면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고, 도서관에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은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 예산을 편성을 제출한 것도 우리가 취입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조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 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화시설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과 시설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곳이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시립도서관이 타당하다라고 나오면 그렇게 추진 가능하겠지만, 용역을 통해 더 나은 곳, 더 나은 혹은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시립도서관을 확정으로 지어서 추진하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지금 통과시킨 예산과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요. 구청장님, 많은 주민분들 만나셔서 시립도서관 필요성 느끼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의 타당성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구가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더욱 큰 근거 자료와 요구 사항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연구 용역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는 있으시긴 하지만 모든 걸 열어두고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임제 기관장인 구청장이 선거에 나올 때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약을 할 수는 없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그렇게 이제 통상 예산을 반영 요청할 때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자료에는 모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의 준 자료에 보면 여성 청소년 문예 해단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립도서관이라는 거는 벌써 우리가 시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고, 시청에서도 시립도서관을 지으려면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영역을 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기본을 흔드는 것은 맞지 않고 시립도서관은 중심으로 가고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가고 부가적으로 여성과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도서관 부지에서 그것이 충돌된다면 관저동에 충분히 그 외에 부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은 개발된 지 30년이 되었고 주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과밀되어 있어서 공공유휴 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자체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공공유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20명의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모두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때문에 지금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만 해당할 것이 아니고 아마도 구청장님과 제가 죽는 날까지 유지되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고민과 혹여나 있을 여러 가지 사업의 미비성을 막고자 사전에 연구 용역도 하고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검토,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구청장님, 지금 확보된 예산은 문화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이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 시립도서관 타당성 조사
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용지를 왜 시에서 판가름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인데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왜 없이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구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재원을 활용해서 시립이건 구립이건 우리 서구민들이 관저나 가수원이나 동안동에 계신 분들이 그걸 이용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우리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몇백을 우리가 결정해서 투자하겠다, 그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닐 겁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구청장님. 그 도서관에는 도서관의 기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성 청소년 문예회관이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LH로부터 직접 수의계약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도 있고,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관저동의 여성 청소년 활동 공간을 위한 제 질문의 필요성에 요는 대해서 구청장님, 충분히 이번 이 용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의 요는 구청장님의 공약 이행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어떤 부지가 가장 타당한지 그 결과로 시집 도서관이 나올 수 있지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 당위성과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용역 자체를 열어놓고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혹여나 다른 시설물이 타당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공약 수정을 통해서 혹은 구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설물의 복합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두고 이미 용역비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열린 마음으로 구청장 공약 이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정 사항도 있고 복합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열린 마음으로 구정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지 마시고 열려서 우리 구정을 열린 행정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재활용 쓰레기 장기 미수거 사태와 재발 방지 대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제 또 늦은 시간에 개정동에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등 적극 행정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청장님,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장소인지 뭐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청장님, 우리 구청의 표현으로는 3주간 재활용 수거 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업무 정지를 통해서 약 한 달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여 새로운 대행 업체를 찾는 그 과정 속에 3주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서. 아니에요. 3주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게 아니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3주간 쓰레기가 하나도 수거가 안 됩니까? 구청장님, 우리 언론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우리 해당되는 지역이 약 11개 동 됩니다. 11개 동 중에 구청장님 말씀처럼 일부 몇 개 동은 임시로 쓰레기가 수거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어딘지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십니다. 3주간 쓰레기가 이렇게 되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구청장님, 제 키가 160인데요. 160인 제 키만큼 온 동네가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구청장님 사시는 곳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원님들 중에 지역구에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부터가 3주간 쓰레기가 청소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과하신 말씀이고,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영업 구청장님. 정지된 업체를 대신해서 단기 계약으로 두 군데를 두 군데. 진행했고, 어느 동을 청소를 했습니까? 아니, 소극관리는 다 나눠서 해야죠. B업체가 11개 동을 해당하고 있었고 새로 임시로 계약된 업체가
11개 동 전체를 수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담당 부서가 임시로 트럭을 몰아서 그러니까 임시 수거를 하였습니다. 임시 단기 계약 한 데가 있고 바로 환경 청소원들이 하기도 하고 환경 하지만 노조에서 하기도 하고 기동 타격반도 보내서 했어요. 노력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담당 실과장님들께서 정말 애쓰신 거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업체가 계약 기간이 시작해서 해도 한 2달간 약간 업무 숙달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아가지고 임시 대응을 하느라고 좀 했는데 그런 정도에서 미흡한 점은 뭐 기관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표현을 3주간 쓰레기가 전혀 치워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부총장님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 우리가 표를 보시면 8월 8일 날 이 업체가 영업 정지가 확정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 인지 시점 이후로 8월 14일부터 9월 13일 30일간의 업무 정지가 확정되어 우리 군은 그 업체를 12일 날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면 12일부터 우리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 뒤에 우리는 새로운 업체를 9월 5일 날 선정하였습니다. 30일간의 업무 정지를 받아서 우리는 청소행정에 공백을 메꾸고자 새로운 업체를 찾았는데 9월 5일까지 그러니까 8월 12일 날 부총장님, 해지한 제가 달 9월 질문 5일까지 2개의 중인데 업체를 단기 계약을 했어요. 부총장님, 제가 질문 중이기 때문에 질문 끝나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선정을 하여서 정말 약 25일 만에 업무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일 업무 정지를 메꾸고자 25일간 업무가 마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 제가 실은 용문동에 거주합니다. 저희 지역, 저희 관내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돌아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지역, 저희 블럭은 적어도 8월, 9월 8일 추석 연휴 전에나 청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30일 업무 정지로 인한 피해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26일에 달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질문 드리는 것은 재판 중인 거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 업체에서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업체가 업무 정지가 당할 경우, 확정될 경우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준비하셨습니까? 8월 12일 기존 업체하고 계약 해지 후에 새로운 업체 선정까지 단기 수거업체 두 부서하고 계약을 했고 또 그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기존 타격반도 보내고 환경노조 그 청소원들 협조도 받았고 바로 청소원 협조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쓰레기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부총장님, 지금 여기 제가 문제가 된 거는 질문에 재활용 업체예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레기 종류가 몇 개가 되는지 대형 혹시 폐기물,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 폐기물이나 PP마대나 대형 폐기물이 소위 말하는 길가에 중간 집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다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중간 집화장이 아니고요. 작은 뒷골목입니다. 이면도로에 해당됩니다. 이런 곳이 용문동은 전 블럭에 해당됩니다. 저기 보면 제가 봐도 언뜻 봐도 종량제 봉투도 있고 재활용 재활용도 쓰레기 있고 있는 거 다 저희 재활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 쓰레기도 아니 수거가 안 그러니까 됐다는 쓰레기가 안 말씀하시는 치워졌다고 건가요? 하는 것이 저도 평상시에 그 생각이에요. 이 쓰레기가 한 5가지 종류가 되는데 재활용을 수거해주는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거기에다가 음식물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다 쓰레기로 보인다 이거예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지금 우리 추석 뒤에 보시면 추석 인사말이 색깔 있는 있습니다. 거는 저기 종량제 봉투잖아요. 예, 요만큼 재활용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 차이 있다고 구청장님
문제 제기를 드리자면 그럼 얘는 왜 수거 안 그러니까 하십니까? 항상 저렇게 쓰레기가 있으니 우리가 이 쓰레기 행정을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청장님.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였습니다. 뉴스, 그러니까 신문, 재활용 방송에서 수거가 정말 잘안 많이 됐다고 문제를 안 되는 하였는데요. 건데 재활용수 쓰레기 잘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쓰레기 항상 안 치워진다고 하면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꾸자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벌레가 생겨서 피해를 보고 계신 변동 지역의 인터뷰를 통해 노출된 바 있고 태풍 오는데 3주 넘게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문제 제기 언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모든 곳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3주간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았고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와 함께 추석을 보내면 어쩌냐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일부 책임 미흡한 있는 부분이 사과와 있는데, 일부 주민분들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더 좋은 사과하겠는데 쓰레기 행정 3주간 보여주실 쓰레기가 안 것이라 치워졌다고 그렇게 약속을 비정 지으면 주시면 안 되는 되시는 거죠.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그러니까 네, 3주간 구청장님. 쓰레기가 저는 안 쳐졌다고 하는 건 안 되는 쓰레기 거죠. 행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을 했던 공무원들을 얼마나 일상 무시하는 거야 생활에 맞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쓰레기 행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거 구청장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중요하죠.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한 지역의 쓰레기가 하루가 수거가 안 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지역구에 있는 용문동은 3주간 쓰레기가 정말로 수거가 되지 않은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분들이 체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님이 이 동네에 살아도 이렇게 청소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3주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청소 행정 보여주실 것인지 답변 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어제 현장 가서 해보니까 특히 이제 더 느꼈는데 갈마동, 용문동, 뭐 이렇게 탐방동, 을 지역에서는 변동 뭐 이런 데 주택가에 큰 트럭이 못 가니까 1톤이나 아니면 라보 있는 걸 수차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수차를 안에 들어가가지고 싣고서 이거를 저 중간 어제 모아놓을 곳이 옛날에는 이면도로 했는데 지역 민원이 생기니까 자꾸 이게 큰 길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행정의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 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차에서 5톤짜리로 가는 이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문제는 계속돼요. 한번 차가 가서 이거를 꺼내 와가지고 적재해서 그냥 금고동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5톤 갖고는 현재 이 주택가는 너무 부족하고 한 3.5톤으로 줄여서 그걸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마동, 갈마2동 이렇게 아주 좁은 데는 3.5톤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수차하고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생활 폐기물, 음식 폐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PP마대 이걸 한 곳에서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선별해서 처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눠줬지 않습니까? 생태, 음식은 기존의 환경노정조합, 또 재활용은 업체, 대형 폐기물 다른 업체, 배출된 요일이 다르니까 맨날 뒷가에 쓰레기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의 그래서 문제의식에 이거를 한 업체로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이라도 계획 기간을 일치시켜서 나중에는 한 업체에서 하도록 해야 이것도 효율적이다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의 문제의식에 100분 동의하고요. 그렇게 열정으로 쓰레기 행정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역 구의원이자 또 한 명의 지역 주민으로서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마무리하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청소 행정에 우리
능력이 있으신 서 의원님이 적극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청소 행정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또 환경노동조합, 조합원, 가로청소원 이분들의 열심히 그래도 그 임시 대응하라고 수고하셨는데 좀 그분들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하고요. 고생하신 거 너무도 잘합니다. 약 3주간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몇 번을 전화드리고 쫓아갔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알고 있고,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 구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구청장과의 관계 및 향후 방향성인데요. 실은 우리 구청장님 공직 생활이 30년이 넘으시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무처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이 부분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 우리 본회의장의 역할 너무도 잘 아시겠죠, 구청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우리 열심히 오늘도 정말 수많은 안건 한 건 한 건 의결하고, 오늘은 또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약 2주간 심의 후 오늘 최종 의결을 하여 실시가 됩니다. 모든 의정과 모든 구정은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네. 네, 구청장님. 화면 보시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나온 사안인데요. 구청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네요. 네, 좋지 않으시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단 집행부뿐 아니라 의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매번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산매경. 우리 스스로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오늘은 본회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평소에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일정도 많으시고 임기 초반 얼마나 많은 회의와 업무량, 또 현장 있으신 줄 압니다. 피곤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의회 본회의장은 우리 주민께서 주신 구청장님의 권한, 또 우리 의원의 권한, 최종 법적으로 확정받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실은 어려운 자리라서 저는 임기가 2번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올 때마다 떨리거든요. 구청장님, 어떤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가요? 구청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이 본회의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원들이 기탄 없이 토론도 하고, 또 그러한 토론 과정을 집행부에서는 경청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도 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진중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서 사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은 구청장님 사진으로 띄울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이번 본회의가 이제 3번째 정도 되고 구청장님께서 한 4번째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앞으로 나오시는 의원님들의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구청장님, 지난번 회의까지 다른 분들의 인사는 모르겠으나 제 인사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 앞을 보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앞서 2가지 사진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인지하셨다면 구청장님 다시 한번 서구의 본회의를 살펴주시고, 혹시 모르신다면 우리 서구의 본회의는 생중계됩니다. 영상 회의록으로 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서구의 얼굴이시고 서구의 대표이십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주민께서 주신 최종 권한인 본회의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구정질문 신청하였는데, 혹시 답변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임기가 우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부터 더 노력할 테니 구청장님 함께 최소한의 예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정질문서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마지막 질문, 이 내용도 조금 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임기 오늘로 한 3개월 꽉 채우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장을 다니시고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시는지 저희 지켜보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서 예산의 편성권은 갖고 계시지만 예산 심의권은 저희에게 있고 결국 의결권도 저희에게 있는데 저희에게 편성된 적 없는 사업들, 적어도 편성이 보고되지 않은 사업들을 예산 수혜 당사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꼭 진행하겠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실 거다. 언급하신 바가 몇 번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니 함께 노력하자라는 소통이 있어야지만 그런 발언이 가능하신 게 아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의 권한이 있는데 수혜 당사자들 앞에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는 건 저희의 심의권을 조금 무력화시키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몇 차례 들어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의회와 소통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예산을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당연히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 이게 저는 그 기본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제가 다음번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뭐 예컨대 제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 편성 심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님께서 근데 매번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자리에 뭐 이렇게 서서 연단에 섰는데 매번 사전에 상의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신규 사업 그리고 의회에 아직 편성된 안건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은 우리 의장님께서 많이 압박 받으셨을 겁니다. 전명자 의장님 계신데 무조건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셨던 적 저는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이게 소통의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모든 거 상의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 수위인가요? 구청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와 소통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네,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원님들 잘 모시고 부정을 펼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장 혹은 우리 의원의 업무 중 수많은 순간이 주민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더 성실하게, 더 절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